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3월 28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아침 브리핑에다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다우 지수도 나스닥이 거의 한 3% 가까운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T 섹터의 악재들이 한 3가지가 연거푸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들 입장에서 물론 거래소 쪽에서 한 2,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합한다고 하면 거의 한 1,200억 가까운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변동성 일으키기에는 참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고 있으면 약간 짜증이 나고 피곤할 움직임들, 장중에 계속 보고 있다 하면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어제 애플이라든지 그다음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종목 거의 7에서 10% 정도 하락폭이 나왔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은 4% 정도 상승이 나왔고 유틸리티 섹터가 1%대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느낌 부분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기전자 쪽은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거의 3.5% 이상의 하락 부분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보면 시장에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뭔가 더 확장되지 않을까, 그건 누구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사람의 투자 심리 부분들을 어떨 때는 괜찮게 했다가 어떨 때는 나쁘게 했다가 하루만에도 냉탕 온탕 부분들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종목군들 보면 삼성전자 오늘 3% 정도 하락폭이 나왔는데 SK하이닉스 그나마 그래도 마이너스 1% 정도로 선방했고 저가 매수 부분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들은 역시 외국인들 선물이에요. 장중에 아침에 1,500계약 정도 매수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6,000계약까지 6,200계약까지 매도가 나왔어요. 거의 7,000, 8,000계약 가까운 매도가 나왔죠. 종가상에는 3,000계약 정도로 쭉 줄여놨어요. 신나게 삼성전자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포스코 가지고 후드로 패고 투자 심리 부분들 코스닥 쪽에서 1,2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을 꽁꽁 얼어놓게 만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그럴 타임이고, 불확실성, 무역전쟁이 확산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제 테슬라 사태, 엔비디아, IT 업종 부분들이 나스닥 종목군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혹시 우리나라는 이쪽 군들이 많죠. 그래서 혹시 여파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로 인해서 아시아 쪽 전체적으로 1% 전후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반해서 우리나라 종목군들 오늘 특징적으로 본다면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관련돼서 지주회사 개편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1월부터 3월달까지 제 기억으로 3번 이상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에도 현대차 창립기념일인가요? 그때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있던 이슈가 있고, 만약에 바뀌게 되면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차를 인적 분할 부분들 해가지고 그 회사들을 다시 투자회사하고 그 다음 홀딩스 회사하고 다시 합병 부분들 진행할 가능성이 일단 일자적으로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현대글로비스도 보면 마이너스 콘까지 오전장에 확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권에 내려갔을 때 복만 본다고 하면, 그리고 인적 분할 부분들 진행된다고 하면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 움직임 부분들은 마이너스권으로 장대 음봉 부분 비슷하게 그 시점에는, 물론 지금은 장대 양봉으로 다시 왕시형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오전장에는 그렇게 안 됐었죠. 그렇게 해놓고 오후장에 쭉 오전부터 해가지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를 10%, 6.7% 정도 상승 부분들을 시켜버렸습니다. 종목이에요. 지금은 시장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파생이 시장의 주력으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목소리를 키운다고 할까요? 신났어요. 불확실성 부분이 큰 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리고 환율 보고서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위아래로 출렁거림을 나오고, 거기에 코스닥 종목군들 매도하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의 부분들 더 흔드는
이런 역할 부분들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약간의 속도 부분들이 차이가 났어요. 물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파생 쪽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000억 정도 매도 부분들을 진행했고 SK하이닉스는 반대로 600억 가까이 5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 구매, 그 다음에 차량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 저는 금융시장 개방이 의외로 더 크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어제 얘기를 드렸죠. 그 부분은 계속 ING가 되고, 자, 이제 반도체 구매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 컨센서스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어제, 오늘, 물론, 한 3, 4%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됐습니다만은, 그건 지난번에 우리가 SK하이닉스 관심권에 뒀던 7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의 1차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 정도, 이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 해도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 거의 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하고 삼성전자는,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물론 D램에서 뭐 넘버원, 넘버2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아셔야 할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위니까. 근데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D램 비중 법인이 거의 절대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있죠.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퀄리티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들 수 있는 거하고 퀄리티 자체가 약간 더 높다는 품질 면에서 월등하다는 그런 업계에서 종사하신 분들의 코멘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더라도 그렇게 비중 자체가 크지 않을 것, D램에서. 그리고 물량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성능 부분들이 떨어지는데 굳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부는 뭐 사줄 수는 있겠지만 메인까지 바꾸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나스닥에 거의 3% 정도 하락, 오늘 그거에 대한 소나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종목군별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외로 이기는 섹터 부분들 본다고 하면 현대 지주에서 전환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김정은의 중국 방문으로 해서 남북 경협, 철도, 가스 이쪽 관련 종목군들의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의 구간이다 보니까 뉴스 플로어가 어떻게 진행되지, 얼마나 빨리 캐치하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흐름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 그 사실이에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된 부분들 한 달 전에 그 카톡방하고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었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전장에 그 글로비스 인적 분할 관련된 부분들 뉴스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방송 밑에 내용 자세히 보기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를 올려놨고 카카오톡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왕이면 텔레그램 쪽으로 아니면 카카오톡 쪽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장중에 혹시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못할 수도 있죠. 못한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또 중요한 내용 부분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뉴스플로우를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 방송창 밑에 방송 내용 자세히 보기 클릭을 하시면 링크 아니면 공지사항의 링크 다 올려놨습니다. 그쪽 통해서 그쪽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이 이거예요.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오늘 포스코가 3%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 공통점 부분들을 하나 좀 찾아봅시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우리가 뭐 D램, 그 다음에 뭐 중국과 미국의 그 다음 차세대 이 플로우 부분들을 싸우기 위한 어떤 그 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유독 SK하이닉스는 오늘 매수가 5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는 1000억 정도, 물론 일부 선물 옵션 파생에 이용됐다는 거 첨가를 하더라도 1000억 정도보다 약간 격차가 좀 많이 컸죠. 여기에 공통 부분을 하나 찾는다 하면 삼성전자하고 포스코하고 요즘에 회사 좀 시끄럽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여러분들 제가 특별 방송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 스토리 부분들 1, 2, 3 해가지고 처음 시작, 중간, 그 다음에 과도기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별 방송으로 다 3번을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재용 씨가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유럽 출장 부분들, 저는 뭔가 성과 부분들 만들어 오길 한편으로 기도합니다.
지배구조에서 벌 받을 건 벌 받을 문제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니까 일은 제대로 해놓고 나중에 벌 받으면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참작해 줄 수 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경우에는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죠. 마침 그 타이밍에 해외로 지금 출장을 나갔어요. 삼성 에버랜드, 어제도 얘기를 드렸죠. SBS 지금 심층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렇게 지금 정해졌어요. MB는 MBC가 잡고, 삼성은 SBS가 잡고, 그 다음에 KBS는 천안함을 잡고, 그래서 지금 각 예전에 방송사들이 예전에 했었던 할 심층 탐구 어떤 다큐멘터리든 심층 보도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포문 부분들을 열었어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요? MBC PD수 쪽 그쪽에서 포스코 리튬 공장, 리튬 광장 해외에 있는 칠레인가의 남미 쪽에 있는 허허 벌판에 돈 몇천억 갖다 바쳤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돈만 나갔어요. 포스코도 지금 리튬 해외에 지금 자원경제, 자원전제, 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의 투자 부분들이 됐는데, 지금 뭐 거의 현금리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3분의 1까지 줄어들었죠. 그걸 지금 방송에서 계속 오픈해서 문제점 부분들 부각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 삼성전자는 에버랜드 지배구조, 삼성물산, 그 다음에 제일모직의 합병,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이 법 개편 부분들, 상장 개편 부분들 될 때도 그때도 법이 바뀌었어요. 이재용 씨가 풀어줬던 것은 뭐 뇌물을 줬던 게 뭐 경영권 현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제일모직 상장됐을 때, 삼성바이오로직 상장되기 전에도 보면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면서 상장의 어떤 패스트 트랙 부분들을 좀 만들어줬던 케이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삼성전자하고 포스코가 하락되는 이유, 효성이라는 종목도 MB하고 상당히 연관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현재 시장의 트렌드상으로 보면, 지금 종목군별로 보면 현대차는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대북 관련된 가스관이라든지 이쪽 부분들,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그게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 예전에 우리가 뭐 이화궁이나 이런 종목군들 MB 때 뭐 4대강 때문에 급등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테마주를 하고 안 하고의 그 개별적인 개인적인 부분인데, 저는 그걸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뭐 북한 나진 핫산 부분들 가서 뭐 블라디보스크에서 그 다음에 그 러시아 횡단 열차 부분들 타고 러시아 모스크바 가고 베를린 가고 런던까지 연결되는 거, 이거 되면,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 속의 그런 모습이고, 오늘 장중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부분들 카카오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 체질을 완벽하게 바꿔버릴 수 있어요. 정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외의 대외 변수 부분들, 우리가 물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수출 부분도 절대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2005년도에 중국이 GDP에서 전체 수출 비중이 35%가 수출 비중이었는데, 그 뒤로 계속 확장하고 도시화 부분들 진행하면서 내수 소비 부분들을 좀 키우면서 2018년도에 그나마 18%까지 많이 줄였다겠죠. 18%를 줄였지만 물량은 더 늘어났죠. 우리나라 자체가 이 변동폭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부 변수에 아무래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아래 변동폭 부분들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희망사항이고 상상이지만,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 상황들 보면 절호의 찬스가 온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산업의 한 단계, 베트남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국 안 가도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는 북한의 노동자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광물 자원 부분들을 사용한다 하면, 그 포스코가 남미까지 가가지고 그 해발 4,000m 이상의 그 리튬 광정이 있다고 몇천억, 2천억인가요? 그렇게 쏟아붓고 오지는 않겠죠. 그런 멍청한 짓거리를 용인하지도 않겠죠. 굳이 차로 2시간만, 1시간만 가면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이 가상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북한만 가면 돼요. 그것만 되면 되는데. 그래서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우리가 거의 한 100년 이상 동안 갇혀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익숙지 않고 많이 떨어져서 많이 동질감 부분, 거리감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꿔야죠.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내용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플로우 부분들을 일부러 계속 지금 장중에 시간 되는 대로 저하고 이제 멤버분들이 체크해가지고 같이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 현재 시장에 그런 트렌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올려드리니까, 뉴스 그 내용 보기에 공지사항 보시면 텔레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 들어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릴 얘기가 오늘 신용잔고가 야코스닥 시중가가 1,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현재 가격대보다 약간 우리가 첫 번째 2월달 급락 부분 나왔을 때 그때 신용 부분이 한번 싹 바뀌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신용잔고가 최고가 6조 2천억인가 3천억대인가 될 거고, 그때 저점이 5조 6천억대까지 신용잔고 부분이 뚫었어요. 지금 물론 코스닥 오늘 아침에 기준으로 5조 9천억대, 6조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말은, 정말 많은 상관관계 부분도 변곡점 부분이 나올 때 많으면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나와요. 선박금 이 신용불량 부분이 털리는 거예요. 털린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변곡점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부분들을 뭐하고 있나요? 오늘 1,700억 정도 나왔죠. 한두 번 정도만 더 나오면 여기에서는 물론 그때까지 여러분들 신용 부분도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신용을 계속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그것만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오늘 1,700억 정도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코스닥 건들잖아요. 계속 건들 거예요. 왜? 하기 좋잖아요. 지금 불확실성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건들기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1,500계약 정도 매수가 났는데 장중에 거의 6,000계약 정도 매도 왔다가 막판에도 3,000계약 신나게 위아래로 쳐버리죠. 그래서 그거에 여러분들이 휘말리면 안 된다. 물론 장중에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시겠죠. 그런 장이에요. 변동성이 많은 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굳이 현 시점 부분에서 너무 많은 걸 체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종가 정도, 종가도 별로 볼 필요 없어요. 왜? 위아래로 출렁거린 부분들이니까. 아니면 직장인분들은 차라리 마음 편한 게 뭡니까? 신용 잔고 부분이 지금 5조 8천억 정도인데 한두 번 정도, 지금 오늘 1,700억 정도 뚫었다겠죠. 이걸 1,000억 이상,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물량 부분이 한두 번 더 나온다 하면 그때는 한번 이제 슬슬 저가 매수 부분들 준비해 볼까의 관점 부분을 한번 요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변곡점과 신용물량 출의 상관관계 부분에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한 번도 끝나지 않고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전후 이 정도까지 출렁거 부분이 나와 이 손바꿈 부분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죠.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 최근에 종목군들이 지수가 2,500에서 2,400에서 겨우 이거밖에 안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된다, 뭐 무역전쟁 난다, 막 여러 가지 얘기 부분들이 있죠. 그 내용하고 2015년도 7월 달부터 2015년도 7월부터 2016년도 6월 달까지 이쪽 조선업종 있죠. 특히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뭐 건설업종도 전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면 15,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6,000원대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조금씩 반등 나오면서 증자 발표, 반등이 나왔다 증자 발표 전에 11,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6,000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9,000원 갑니다. 그때는 회사들이 적자 난다, 부도 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 진폭 부분이 나왔어요. 현재 그거에 비하면, 물론 이거 개별적인 종목군이고 여기는 흑자, 적자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일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시점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서슬스럽게 파랗게 만들어 놨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그건 일시적인 내용 부분들로 다시 다 커버 시켜 놨잖아요. 건설업종도 나중에 그랬어요. 현재 물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파생 가지고 움직임, 그 다음에 나스닥에 대한 영향. 근데 지금 기조 부분들은 뭡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협력 구도를 하려고 하는 불씨는 일단 살아있죠. 불씨 부분들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 부분하고, 그거 외에더라도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물론 항상 정치라는 부분이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상황 부분들은 아니지만, 굳이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변동성 구간이고, 신용 물량 부분들의 출해 부분들을 한두 번 정도 더 확인하러 가는 과정 부분들이다. 그래서 대형주군 지금 몇몇 종목군들은 장보고 2호 선발대 들어갔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가지고, ATM 기계 우리나라 시장 가지고 놀고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아쉽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되게 큰 것 같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중소형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다 보면 이 변동성 부분들을 어느 정도 체크하실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들으면 이 변곡점 부분에도 뉴스플로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부분에도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시장 대응 부분에 조금 더 여러분들 위안을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들으면서 3월 28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